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의 김기덕 부장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통한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설계 및 구축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국내에 구축한 이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포티넷의 보안 솔루션 구축 사례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포티넷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이 되는 보안 솔루션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포티 CWP라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포티 CWP에 대한 데모를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포티넷 보안 솔루션의 구축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포티넷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왼쪽부터 이아스 솔루션, 파스 솔루션, 사스 솔루션 이렇게 세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구분을 했을 때 이아스 쪽에 해당되는 저희 포티넷의 제품은 포티게이트 VM, 포티웹 VM 등등 저희 잘 알고 계시는 포티넷 제품들이 대부분이 VM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해서 해당 VM 제품들은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아마도 통신이 되는 것을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의 파스 환경에 구축되는 클라우드 보안 제품은 포티웹 클라우드 컨테이너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웹 컨테이너 제품을 통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의 CSP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스 형태의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스비, 포티 캐스비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다른 사스 형태의 솔루션으로 포티 CWP라는 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WP는 캐스비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고객의 또는 운영자분들의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멀티 클라우드 시큐리티 탭에 이제 포티게이트 가상 방화벽,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방화벽, 캐스비, CWP 이 두 가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었던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포티게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성한 구축 레퍼런스 또는 제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유즈 케이스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는 AWS나 애저 쪽에 애저 클라우드 쪽에 이제 구축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또는 뭐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의 레퍼런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는 이제 국내 SI 기업을 통해서 해외에 구축된 사례이고요. 서비스별 또는 이제 시큐리티 존 또는 이제 웹존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 VPC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VPC와 VPC를 간에 통신이 되는 것들을 이제 포티넷 방화벽이 포티게이트가 제어를 하는 형태로 구축이 된 케이스고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주요 은행의 고객사가 이제 은행의 케이스인데 고객의 은행의 대외 주요 업무들을 포티넷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구간에 저희 포티넷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이 구축이 된 케이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조금 보기 어려운 사례들만 조금 먼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OCI, 즉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 구축된 또는 지금은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한 중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객사 쪽에서 요청을 하실 때 요구 사항을 말씀을 주실 때 퍼블릭 클라우드이긴 하지만 폐쇄망 형태로 구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넷 방화벽 같은 경우는 VM 형태로 제공되는 포티넷 방화벽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라이센스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포티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라이센스 서버 체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을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환경의 이중화를 구성해서 세션 동기화나 기타 등등의 페일오버 방식이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일하게끔 구성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벽과 IPS, VPN 등등의 기능을 사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제안의 장점으로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이제 포티넷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VCN과 프라이빗 VCN 등등에서 이제 모든 트래픽, 거의 대부분의 트래픽을 이제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VCN의 위치는 이제 서브넷과 서브넷 간의 통신이나 아니면은 VCN과 VCN의 통신에 있어서 이제 방화벽을 모두 경유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로그나 어떤 트래픽 추적 또는 이제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화되기 때문에 트래픽 제어에 대한 집중이나 뭐 가시성이 확보할 수 있는 원활한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서브넷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클라우드 인스턴스, 서버 인스턴스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다이나믹 어드레스 기능을 통해서 방화벽 정책을 컴팩트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제안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유즈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레퍼런스이고 잘 아시는 화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 대해서는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모 항공사에 구성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과 웹방화벽이 모두 이제 저희 포티넷 제품으로 구성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IP 변경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티넷 방화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IP를 HTTP 헤더에 기록을 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렇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는 HTTP 쿠키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사 케이스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성으로 꼭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사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그룹사에서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케이스가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가운데 보이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AWS 네이티브 기능을 통해서 VPC와 VPC 간의 트랜잭션들에 대한 검사를 방화벽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또는 이제 좀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장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구성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헤드쿼터 쪽에 있는 트래픽이 브랜치 쪽으로 전송이 될 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시큐리티 VPC, 즉 파이어월 존으로 이제 트래픽이 리다이렉션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VPC와 VPC 간의 통신에 있어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변경이 없는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IP들에 대한 변조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포티넷의 특징이긴 한데 서로 다른 어베일러빌리티 존 간의 세션 동기화나 컨피그레이션 싱크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베일러빌리티 존 간의
한 대의 방화벽 또는 포티 게이트만 구성이 되면은 만약에 인스턴스에 이슈가 있더라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 오버레이비티 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모 기업인데 해당 기업에서는 이제 애저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구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위치를 하고요. 해당 로드 밸런서에서 2대 또는 2대 이상의 방화벽을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로드 밸런스로 트래픽을 전송해서 웹서버 쪽으로 이제 부하 분산하는 구성이 되겠는데요. 해당 그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사용을 했습니다. 방화벽 기능을, 네트워크 방화벽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IPS 기능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PS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또 이제 SSL 관련된 가시성 기능을 또 방화벽에 적용을 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하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웹 서버까지 클라이언트 IP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Exported for 헤더를 이제 삽입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4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화벽 보안 벤더는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포티넷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 있는 유즈 케이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5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룹입니다. 그래서 2로 시작하는 항공사의 경우인데 이제 VPN 서비스를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구성을 하신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을 저희 걸로 하시다가 이제 AWS로 플랫폼을 이제 확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저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시고 그리고 AWS와 애저까지 이제 모든 환경에 대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지금 VPN 연결을 풀메시 형태로 하시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케이스로 웹방화벽과 방화벽을 병렬로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AWS의 이제 구축 사례이고요. 아까 3번째 유즈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이제 웹방화벽이 방화벽 하단에 들어가는 케이스이긴 한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는 웹방화벽에서만 처리를 하고요. 웹 서비스가 아닌 트래픽 또는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엔진 파이어월에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적으로는 웹방화벽 기능과 IPS 기능을 이제 각각의 방화벽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방화벽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차세대 방화벽 엔진 파이어월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케이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준비한 유즈 케이스 중에서 7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제 방화벽 케이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데 온프레미스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S 통신사에서 AWS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대역폭이나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와 이제 내부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통신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 AWS 내 인스턴스들이 다이나믹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변경되는 그 인스턴스들의 IP나 어드레스 이런 정보들을
온프레미스에 있는 방화벽에서 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즈 케이스에서도 적용이 됐던 기술이고 다이나믹 폴리시를 적용을 해서 변경되는 인스턴스들의 IP를 온프레미스에 있는 방화벽에 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끔 정책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저희 포티넷 방화벽이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클라우드 보안 구축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구축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포티넷 클라우드의 보안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티넷에서 제공되는 주요 클라우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품을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티게이트, 포티웹, 포티CWP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VM, 컨테이너, 사스 영역에 이제 포티게이트 VM, 포티웹 VM, 그 다음에 포티웹 컨테이너, 그 다음에 포티CWP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포티게이트 VM의 특징들과 일부 기능들 그리고 포티CWP에 대한 별도의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포티 클라우드 제품 중에 포티게이트 VM 제품입니다. 저희 포티게이트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정도만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 폴리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뒤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AWS나 기타 퍼블릭 클라우드에 변경되는 인스턴스 IP들을 동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이티브 이중화 구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FGCP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구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액티브 구성도 제공이 됩니다. 네, 포티게이트 기능 중에서 특징을 조금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기능은 저희 첫 번째 웨비나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오토메이션 스티치 기능입니다. 이벤트를 기준으로 자동화하는 기능이고 해당 데모는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그 웹세미나에서 한번 그 데모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특정 이벤트를 자동화할 이벤트를 선정을 하고요. 해당 이벤트에 대한 액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벤트가 트리거가 되면 사전에 설정해 놓은 또는 이제 정의해 놓은 액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포티넷의 OS, 포티게이트 OS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나 아니면 시스템 사용률 또는 외부에 있는 포티 아날라이저 이벤트 핸들러의 그 명령을 받아서 API를 받아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훅 API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외부로 API를 날릴 수도 있고 인바운드 콜로 받을 수도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폴리시라는 부분입니다. 잠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의 IP뿐만 아니라 저희 인스턴스 형태의 IP 어드레스도 동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받아온 어드레스에 대해서 정책에 부여를 하게 되면 정책의 변경 없이 해당 리스트들만, 엔트리들만 변경이 되면서 보안 정책이 구동이 되는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의 부하가 업무 부하량이 훨씬 줄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이중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로 저희가 그 트랜짓 게이트웨이 환경에서 페일오버 시험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모니터링 노드를 두고 해당 모니터링 노드에서 이제 방화벽 인스턴스들에 대한 이제 탐지 또는 이제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포티넷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당 API 콜을 날릴 수 있는 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장비가 페일오버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슬레이브 장비가 액티브가 되면서 해당 액티브가 되기 위한 조치들을 직접 API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사 대비 빠른 페일오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포티게이트 VM의 소개 및 일부 기능들의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로는 이제 포티 CWP라는 저희 신규로 소개되는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트라는 그 개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공되는 CWP는 외부에 있는 API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API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CSPM 쪽에 더 가까운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티 CWP라는 제품으로는 이아스 환경의 인스턴스들이나 해당 어카운트에 종속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워크로드 감시를 하거나 또는 공용 스토리지 S3나 아니면은 애저의 이제 블럽 스토리지 같은 공용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나 사용자 정보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에 대한 DLP 또는 멀웨어 디텍션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포티 CWP가 제공되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Azure, AWS, GCP 이 세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API 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CWP 제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라이센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워크로드 가디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어카운트에 매핑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워크로드를 감시하는 형태로 라이센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리지 가디언이라고 해서 실제 공용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멀웨어 디텍션이나 아니면 DLP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제공될 수 있는 기능들이 5개 정도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크게는 위협 관리나 데이터 시큐리티,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볼 수 있게끔 저희 포티 CWP에서 해당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뒤에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데모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해당 비디오 앞에 보이시는 비디오를 통해서 포티넷 CWP 솔루션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제 포티 CWP.com으로 붙어서 보이시는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서비스 인포메이션부터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어카운트 정보, 그 다음에 워크로드랑 스토리지가 노출되어 있는 정도, 레벨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의 상태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있는 스토리지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뉴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언론 메뉴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라이브 트래픽 정보이고요. 저희가 AWS 데모라는 어카운트에 어떤 위협 정보가 있는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 어카운트에 어떤 리전에 어떤 타입의 자산들이 어떤 위협 수준을 가지고선 등재가 되어 있는지 리소스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PC라는 오브젝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DLP 또는 멀웨어에 관련된 현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액티비티 관련된 부분은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카운트 사용자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컬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액티비티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충한이라는 분이 한국인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접속을 하셨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타클라라에 계신 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CWP 같은 경우는 사전에 폴리시를 정의를 해놓고 해당 폴리시에 위배가 되는지를 저희가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폴리시들이고 각각의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나 뭐 데이터 아나리시스 등등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그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쪽에 가보면 실제로 정의되지 않은 정책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신규로 사용자 또는 저희 포티넷 쪽에서 폴리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되는 형태는 코드 패턴 형태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뭐 스크립트를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커스터마이즈된 정책 패턴을 이제 커스텀 정책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스레트 디텍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어떤 위협들이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파일에 관련된 위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WS에 이제 데모라는 어카운트를 가진 사용자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멀웨어랑 퍼블릭 라이트 부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해당 자산은 S3 버킷을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카운트의 리소스를 확인하게 되면 설정이나 위협 수준이 있는 어세스먼트 판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어세스먼트에 대한 경고, 액티비티 등등에 대한 정보를 쭉 그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베이직 인포메이션 쪽에 보면 해당 도큐멘트에 대한 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에 대해서는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멀웨어만 필터링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보게 되면 데모 RDP kills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봤을 때 해당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멀웨어라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AV를 통해서 멀웨어 판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멀웨어가 어느 경로 또는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 접속이 되는지 90일 기준으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렌이라는 분께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레트 디텍션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모로는 이제 액티비티에 관련된 그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곤넷 쪽에 접근을 한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카운트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라는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리소스에서 얼럿 탭과 액티비티 탭을 좀 확인할 건데요. 얼럿 탭에 보면 아까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본넷 액티비티 쪽을 클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Suspicious Instance에 대해서 본넷 쪽으로 접속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서머리 정보를 보면 트래픽 링크에 대해서 트래픽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폴리시에 어떤 오브젝트가 걸렸는지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Suspicious IP로 접속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해당 위배된 정책을 확인하게 되면 해당 정책으로 어떤 목적지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 포티가드라는 웹에서 판단을 한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도 11개의 위배된 정책 또는 위험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이 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 트래픽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됐는지 좀 리소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 디테일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본넷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리스크 레벨도 가장 빨간색인 붉은색인 크리티컬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뛰어넘어서 액티비티 쪽에 클릭을 해보고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이 인스턴스 또는 이 어카운트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을 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S0 시작되는 오브젝트가 변경된 걸로 봐서는 시큐리티 그룹에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던 걸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POT-CWP가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 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짧지만 저희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설치가 되었던 레퍼런스를 통해서 7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와 또는 이제 워크로드 또는 공용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포트넷 솔루션을 소개를 드렸고, 그에 따른 저희가 POT-CWP 제품에 대해서 데모를 약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